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집, 소형주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땅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에 살 때는 땅 고민이 없잖아요. 집을 짓겠다는 좋은 땅을 구매하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좋은 땅과 나쁜 땅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잘못해서 맹지를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지는 왠지 그 건축 허가도 안 나고 건축 준공도 낼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맹지 이외의 땅들은 죄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살 때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작은 주택을 지을 때는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서울 안에서 지을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도시 안에서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을 꼭 확인해야 되지만 교외에 지을 때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짓거나 세컨하우스를 지을 때는 나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땅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소형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작은 주택, 극소형주택은 뭐 농막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국민주택 규모 내외가 소형주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궁금하시죠?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집은 몇 평짜리 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전용 면적인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고요? 주택에서는 전용 면적 이외의 면적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형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이고 다락 면적도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1층과 2층의 면적이 달라서 생기는 테라스, 발코니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나 전용 면적에 다 빠지는 면적이죠. 주택의 규모를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크기를 말하기 때문에 다 전용 면적만으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집의 규모가 일단 상대적으로 작은 집을 소형주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내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단계가 좀 필요한데요. 그 극복하는 요소가 계단과 큰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락입니다. 우리가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좀 약간 극대화해서 지을 때 작은 면적이지만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소형주택에서는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왜 집을 짓는지, 내가 왜 작게 짓는지를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집을 짓는 분도 봤습니다. 서울에 본집이 있는데 양평에 집을 지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작게 지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셨거든요. 3인 가족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작게 지으십니까? 서울에 집을 팔고 오시면 좀 더 근사하게 지을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근교에 짓는 이유가 명쾌했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의 고향이 서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만들어주긴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집이 크고 작은 게 큰 의미는 없다, 본인한테. 그냥 세 명이 그냥 생활하는데 딱 맞으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좀 몸이 불편하셔서 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시골에 집을 한번 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지을 때는 아마 효도집이라고 이제 제가 명하고 싶은데 효도집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잠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서 즐길 수 있는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하우스로 많이 짓습니다. 요즘은 이제 퇴직하거나 은퇴할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게 소형주택이고 세컨하우스입니다. 아파트의 황금성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외에 짓는 집은 많은 투자를 해서 짓기에는 좀 부담을 느껴서 작은 집을 짓고 나머지 여생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보겠다. 이런 컨셉이 요즘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퇴주택이나 아니면 효도주택처럼 뭐 연세가 있을 때 짓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단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은퇴 후 주택들은 단층으로 짓거나 아니면 1층에 안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뭐냐? 2층은 출가한 자식이 왔을 때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짓는 이유 중에 아이를 위해서 짓는 집이라면 저는 재미있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다양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1, 2층만 보이도 공간을 만들어도 굉장히 풍성한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계단의 폭을 약간만 키워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됩니다. 책 읽는 공간으로 아니면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를 약간만 틀어서 짓거나 일자에서 탈피한 건축을 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주택에서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컨셉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주택에서 좀 챙길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은 주택에서는 스키플로어가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반층 올라가서 다른 층이 있고 또 반층이 올라가서 다른 층이 있습니다. 굳이 왜 스키플로어를 하느냐라고 반층씩 다르게 집을 짓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평수에서는 한 평이라도 더 알뜰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알뜰하게 디자인한다는 것은 다 쓸모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설명을 할 때 중간쯤에 중간 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참이 있는데 이 참도 아까운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층 올라가서 평면이 구성된다면 그 참이 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층을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도 없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놓치거나 빠뜨리기 좋은 공간이 또 있죠. 창고입니다. 창고를 생각보다 이렇게 직접 오래 살아야 되는 소형주택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는 작은 주택에서는 창고형 다락을 추천드립니다. 다락은 크게 두 종류로 있다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이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은 접이식 계단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계단으로 다 만들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일수록 이 채광이나 환기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천창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죠. 주택을 설계할 때 현관이나 욕실에 난방 배관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에 아니면 한여름에 들어왔을 때 뭔가 눈이 녹지 않고 있거나 찬 기운이 있다면 굉장히 집에 사는 게 불편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좋은 거는 이 계단실에 들어와서 현관이 있으니까 전 공간이 있는 거죠. 전전 공간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이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전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주택에서도 이 내가 문을 들고 현관에 들어가면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이미 아파트보다 좋은 환경을 조금이나마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현관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습니다.
욕실 청소하기 싫어서 욕실을 일부러 작게 하거나 없애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욕실에 열선을 넣어서 수증기가 빨리, 물기가 빨리 건조하게 만든다면 욕실을 그냥 일반 방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담이 없는 거죠. 제가 가장 포인트를 주고 싶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별채입니다. 작은 집을 지을 때 포기하는 1순위가 별채입니다. 집 짓는데 힘든데 별채까지 지으면 내가 공사비를 맞출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난방비를 감당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생각을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별채를 할 용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별채에는 다른 난방시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경계시하는 재료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샌드위치 파넬로 지어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저는 별채를 꼭 사용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탈출해서 전원주택이나 전원에 왔는데 정작 아파트와 다른 게 별로 없다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금세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 포인트가 뭡니까? 아파트에서 살 때 안방, 거실, 주방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전원주택에 와도 안방, 거실, 주방이 뿐입니다. 그 마당이 있는 것 뿐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무엇을 하는 게 보이면 간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은 별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채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별채는 최소의 크기로 해도 됩니다. 최소의 크기는 저는 한 3평으로 봅니다. 3평 정도 지어도 별채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한 풍성한 공간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공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만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